이게 뭐야? 뭐라고? 하죠? 되게 크게 나와요. 대충 만든 거니까 대충 쓰시면 돼요. QR코드를 굳이 만들자고 하셔 찍으면 한번 주소가 나올 거예요. 일단 다음 시간. 오답 어딨어? 다 했어? 야, 이 수 오답 한 사람? 아직 안 한 사람? 뭐야 아직 안 했으면 얼른 해야지. 오답 할 게 별로 없나 보네? 일단 얼른 해주시고. 표현제를 추구를 했었니? 아, 예.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거는 조금 빨리 나갈까 해요. 자, 일단은 질문 풀어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수원 나중에 하고 수투 먼저 하자. 저기 승환이 안 했죠? 뒤에 적분 들어갈 거니까 앞에 도함즈 활용 3까지 숙제 안 되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표 문제 쓱 풀고 변화율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적분 오늘 나갈 거고 적분 나가고 나서 정석분은 아마 다음 주에 좀 끝나고 활용도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승환이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몇 번까지 시켰어? 어디까지였어? 55번까지는 그냥 푸는 거고 55번까지요? 유형 16번까지. 그래요. 무슨 6번부터 제가 해드리면 돼요. 다 했으면 성환이 앞으로 나오겠지. 오케이. 재훈이 안 했다고? 재훈 뒤에 있어요. 수업 나중에. 재훈 좀 받아야지. 할 게 있어, 재훈? 없어? 제가 간단하게 하나밖에 풀 게 없네. 4명 이상 푸는데 46번 하나만 풀고 여러분들 45번은 글쎄요 46번을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6번 풀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가 FT와 GT래요. FT는 P점의 위치고요. GT는 Q점의 위치인데 둘을 뺐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자, T는 2에서 둘이 만난다고 했어요. T는 2에서 만난다는 건 둘이 만났으니까 위치가 같다죠? 위치가 같은 거니까 이게 0이 되겠네요. 2초를 넣으죠. 2를 넣어서 8 더하기 4a 플러스 48 플러스 b가 0이라는 게 나오겠죠. 일단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속도가 또 같아요. 속도가 같다는 거는 F'T와 또 G'T가 같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같으니까 2초일 때 속도 같다는 거예요. 이게 위치면 P점의 속도는 F'이겠죠. 이게 Q점의 위치면 Q점의 속도는 이거겠죠. 둘도 같을 거니까 얘네를 미분한. 근데 이 문제 왜 틀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치? 왜 틀렸을까? 이건 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약간 어느 순간부터 진짜 어느 순간부터 느끼는 건데 수치를 아예 포기해버린 친구가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네요. 여기에 2초를 넣었고요. 그랬더니 얘도 0 나와야죠. 둘이 같을 거니까 2초에서
따라서 이제 A가 벌써 나왔죠? 자, 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고요. 네, A가 마이너스 9면은 이제 B도 나오게 되겠죠. B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이요. A가 마이너스 9니까 이제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 이거고, 이게 두 속도의 차이고, 두 속도의 차 이거고, 그 다음에 다시 같아진다 했으니까 이게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손 나누고, 네, 이렇게 손 나누고 하죠. 아, 이랑 4. 네, 저는 왜 늦었어? 밥다. 밥을 먹었어요. 네, 왜 오늘은 잠을 입고 안 왔어? 잠을 입고 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속도가 같아지는 때가 언제죠? 얘들이 같아질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초일 때죠. 4초일 때 거리를 구하라고요. 두 점 사이. 여기 4를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얘에서 얘 차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진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기다가 4를 다시 집어넣는 거고, 만약에 4를 집어넣었는데 답이 음수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10 이런 정도로 나왔다면 정답은 10이죠. 거리는 양수만 측정할 거니까. 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음으로 해놓고. 자, 56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빨리 갈게요. 네, 56번.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너에 T초에 움직이는 시간을 자, xm라고 하면 돼요. 자, 일단 x는 xt라고 쓸게요. 32t 마이너스 0.8t의 제곱 먼저 쓸게요. 32t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제동을 걸었을 때 얘가 얘 위치를 표현할게요. 제가 근데 이 친구를 한번 써보면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그려지나? 잠깐만요. 근이 어떻게 돼? 근이 하나 0이랑 하나가 뭐야? 하나 좀 구해줄래? 0.8분의 32 0.40이네. 근데 봐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위치가 멈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거야. 얘들아, 잘못됐어. 잘 들어봐. 제동을 걸었잖아. 제동을 봐봐. 어떤 물체가 열심히 빠르게 달리고 있다가 빠르게 달리게 이걸로 갈까요? 여기다가 멈췄어. 멈추면은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거든? 그치? 엄청나 오고 나서 멈췄어. 잘 봐봐. 여기 위치를 0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일로 와서 브레이크 밟다가 멈췄어. 그런 다음에 뒤로 돌아가지 않지. 야, 세상에 어떤 차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로 후진하진 않아. 그러면은 사고 엄청나지.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멈춰 있어? 신호등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실 0초부터 해서 쭉 최대한 간 다음에 속도가 0이 됐을 거 아니야. 여기서 위치 그래프니까 속도가 0이 됐을 거 아니야. 여기서 멈췄지. 위치가 계속 여기지. 이 정도 센스는 있어주면 좋잖아. 물리적으로 봐도 문제에서 제동 걸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뒤로 가면 안 되지. 갑자기 위치가 백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뭐 자동차야 뭐 아니면 뭐야, 열차는 20초까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보면 이래. 잘 봐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봐봐. 미분해볼게. x't를 구한다는 건 내가 v를 구하는 거니까 속도를 그려볼게. 마이너스 1.6t 플러스 30인데 얘를 그려보니까 vt를 그려보면은 32에서 0초일 때 32에서 시작을 하네. 속도가 32였나 봐. 근데 얘가 20초가 되면은 멈추지. 근데 봐봐, 속도가 0이 되었잖아. 이거 v 그래프야. 얘들아, 그 x 그래프와 v 그래프, 위치 그래프와 속도 그래프는 차이를 둬야 되고, 자, 제동을 걸었어.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걸었어. 쭉 브레이크 밟아서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하다 0이 되었지.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여러분들. 뒤로 안 가. 속도 음수 안 돼. 알았지? 브레이크 밟는다고. 따라서 이 문제 여기서 끝난 거고,
뭐 이 정도는 조금 센스 있게 알아준 다음에 제동고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할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구하자. 자, 20초 때 정지했으니까 여기에 20을 넣으면 정답이 되겠지. 아직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이해하지 않을게. 이걸로 구할 수 있지. 20초 때 멈추니까 20초 때 정지했고 넣으면 되겠지. 그때 위치 나올 거예요. 그쵸? 그때 위치까지 움직였겠죠. 자, 59번입니다. 뭐 로켓이요? 네, 59번. 50m/s면 좀 빠른 거죠. 1초당 50m면은 꽤 빠르죠. 그쵸? 로켓의 높이가 얘는 수직이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친구. 높이가 마이너스 5t이고 플러스 50t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로켓이 쭉 발사해서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떨어질 거니까 이 멈췄다를 통해서 최고점은 V가 0될 때겠죠. 근데 VT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50이겠죠. 그러니까 위쪽을 방향을 위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중력과 속도가 10을 잡았는데 아래쪽 방향이라 마이너스 붙인 거죠. 어쨌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넘어가서 어쨌든 이 친구는 위로 쐈다가 멈췄다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멈췄다가를 보면 되겠죠. 최고점이니까 V가 0일 때, T가 5초일 때 T가 5초일 때 이 친구의 위치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5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그래서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네. 62번. V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다가 좀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네요. 1, 2, 3, 4 그리고 여기 5 그리고 6 이렇게 있다. 좀 읽어볼게요. 이 그래프와 이게 V 그래프예요. V. 네. 속도 그래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T는 3일 때 전피는 원점을 다시 지난다. T는 3일 때 원점 지나지 않죠. 이미 속도가 계속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지다가 이 정도로 가다가 멈췄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원점이 훨씬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3초 때 원점 지나지 않죠. 자, 1과 2 사이에서는 P는 정지가 아니라 이 속도를 유지하고 있죠. 뭔가 속도가 있겠죠? 계속 가고 있죠. 자, 3에서 5초 사이에요. 3에서 5초 사이에 P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3부터 5초 사이는 그냥 왼쪽 방향으로 가는 중이에요. 속도가 음수니까. 말했죠?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2부터 4초 사이에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니죠? 2부터 3초는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3초에서 멈추고 뒤로 다시 가겠네요. 그렇죠? 자, 5번이 정답이겠죠? P의 가속도의 값이요. 자, 5초일 때 가속도는 V 그래프의 기울기겠죠? V를 미분하는 게 가속도니까 5초일 때 기울기 양수니까 가속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네, 64번 할게요. 문제 쉽죠? 그렇죠? 솔직히 물리 원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수트에 있는 이 속도 가속도는 좀 껌이에요, 솔직히. 근데 물리 원을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중학교 때 배운 물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공통과학에서 배운 아닌데 통합과학이라고 그러지? 통합과학에서 배운 물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야? 네, 됐죠. 자, 여기는 A고요, B고요, C고요, D고요, 여기 E네요. 자, 여기 그래프 항상 보세요. Y를 잘 보셔야 돼요. 뭐예요? X 그래프예요. 위치네요, 위치. 자, T는 A일 때 속도는 0이다. T는 A일 때 속도 0 맞죠? 기울기가 0이네요. 네, 위치식에서의 기울기는 속도죠. 그렇죠? 자, B부터 C 사이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B부터 C 사이에서 기울기가 다 양수네요. 그렇죠? 양의 방향 맞네요. 그것도 있고 애초에 B에서 C로 갈 때 위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양수로 위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양의 방향 맞겠죠. T는 B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B점에서 운동 방향 안 바꿉니다. 속도 음수예요. B점에서의 위치가 0인 거지, 속도 안 바뀝니다. 음수예요. 속도가 언제 변해요? 이럴 때 변하죠. 속도가 0일 때. 그러니까 양수 기울기다가 음수 기울기로 바뀌는 이럴 때 위치가 변하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3번이 정답이겠고요.
나머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빨리 가야 되니까. 네, 68번 변화율 설명하고 잠깐 쉬게 될 건데 이 변화율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센수학을 만든 사람이 센수학 이 책을 집필한 사람들이 생각은 좀 있는 게 이 문제 한번 유형 맨 처음 거면 읽어볼게요. 유형 17번이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죠. 여러분들 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변화율,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변화율 뭐겠어요? 바로 기울기죠. 그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좀 더 변화시켜서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 하면은 그럼 뭐예요? 이건 미분하라는 얘기죠. 이 미분이라는 게 사실 누구에 대해 미분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y 프라임이고 y 프라임인데 얘의 뜻이 뭐냐면은 자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얘를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되긴 하고 dy dx라 읽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얘까지가 하나의 세트고요. y가 혼자 노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거고 이제 뉴턴이 만들 땐 이런 의미로 만들었고 뉴턴 입장에서는 야 x 대비 y가 얼마나 변하니? 를 물어보는 식으로 이 기호를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원래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쓰다 보니까 이 세모가 변화량이죠. 변화량.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세모 델타라고 읽고요. 다시 한번 얘는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나누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이거였는데 미분은 아주 순간적인 변화를 보고 싶으니까 x의 차이가, 즉 이 델타가 좀 0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죠. 차이가 아주 0에 가까워질 때, 즉 두 점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을 때, 그때 기울기를 보는 게 미분이잖아요. 순간 변화에. 그 아주 작은 차이를 델타 대신에 영어 D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알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스몰 D는 뭐다? 스몰 D는 아주 작은 변화량입니다. 어디에 가까운? 0에 가까울 정도. 거의 차이가 없는 변화량이죠. 네. 이거 어차피 배워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이따가 적분도 해야 돼서 잠깐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해 보셨으면 우리가 평균적인 변화율,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은 그냥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 해서 기울기 구하면 되는데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가 궁금하면은 아주 이 점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내야만 하니까 다른 기호를 만들어서 dx분의 dy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뉴턴 입장에서는 이걸 나누기로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를 쓴 건데 결론을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써져 있다면 이 옆에 있는 친구를 미분해라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미분해라? 자, 이거 멘트를 읽어볼게요.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x에 대해는 뭐냐면 x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역을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여태까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오면서 함수에서 정의역의 대표주자는 x였죠. 치역의 대표주자는 y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의역으로 치역의 함수를 미분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근데 이 문제에서 다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지금 이 단원에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의역을 x로 두고 그거에 대한 함수 y를 미분해라 라는 뜻인데 왜 꺼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속도가속도 그래프에서는요 정의역이 시간이네요. 정의역이 시간이에요. x가 아니네요. 자, 그쵸?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실제로 뭐예요? dt분의 dx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돼요. xt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t에 대해서 x를 나누고 있는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면요. 이 점과 가까운 점에 대해서 x 차이, y 차이 할 건데 그 x 차이가 x 차이가 아니라 가로 차이, 세로 차이를 할 건데 가로 차이가 바로 t를 잘게 쪼갠 부분이죠. 그렇죠? 세로 차이는 x를 잘게 쪼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지금 잠깐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또 배울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잠깐 배울 건데 실제로 미분이란 무조건 x랑 y를 나누는 게 아니라 분모나 분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뭐 BMI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속도 이런 얘기도 하면서 따라서 이 단어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배울 세 개의 유형에 대해서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데 그 변화율을 구하려면 정의역분의 치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정의역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유형 17번인가요? 17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건 t에 대해 미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시각이 정의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린 t에 대해 이제 미분할 거예요. 그럼 t에 대해 미분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해줘야 돼요? 일단 t에 대해 식을 만들어줘야겠죠. x에 대한 식은 x에 대해 미분을 할 거고 t에 대한 식은 t에 대해 미분하겠죠. 아직까진 여러분들이 양함수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음함수 미분을 배우면은 식이 t랑 전혀 관련이 없어도 t에 대해 미분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니까. 아시겠죠?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죠. 왜요? 변화율이 뭐였다고요? 다시 한번 기울기. 기울기란 뭐라고요? 정의역분의 치역 나누는 거죠. 정의역의 차이분의 치역의 차이. 근데 여태까지 정의역은 항상 x.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분을 dx분의 dy라고 배웠지만 그러세요? 네, 안 되세요. 그리고 그랬지만 이제 이 단원에서는 정의역이 t니까 t에 대해 미분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단원이 지금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시간에 대해 그 식을 쓰고 t에 대해 식을 쓰고 그 다음에 t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다. 그냥 미분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미적분 배울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길 거고 두 번째로는 대학교를 가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쓰는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이겠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쓰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이잖아요. 대학교 때는 기본적인 연산이 미분 적분이에요. 그래서 미적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그리고 대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시겠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공대 중에서도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대들이 해당되고요. 생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딱히 미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기계과, 전자과, 수학과 당연하고 물리과, 뭐 화공과 등등은 다 미분이 필요합니다. 화공과 미분 엄청 많이 필요해요. 화학과도.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8번을 제가 한 문제 풀어볼 건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오른쪽 그림은 이제 키가 1.6m인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연우가 키가 좀 컸어 얘들아. 맨 처음 봤을 때는 1.6m 정도 됐었는데 진짜로 지금은 좀 많이 컸어. 옛날에는 작았는데 지금은 좀 비슷하냐? 나보다? 나랑 비슷한가? 큰가? 나보다 크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많이 컸다고. 매기다니. 물론 매길 수도 있지. 그리고 근데 뭘 그렇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그러면 은수는 원래 좀 컸는데 너는 많이 컸어. 자 볼게요. 하여튼 1.6m인 사람이 4m의 가로등 바로 밑에 출발해서 몇 초 1.5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어. 상황이래. 걸어가는데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봐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원래 문제 자체는 이렇게 돼요. 맨 마지막 줄 밑줄 쳐봐. 길이의 변화율의 밑줄 치고 그 앞에 길이의 변화율 앞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길이의 변화율을 시각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야 돼 원래. 근데 진짜 개빡치게도 이거 문제 나 말했지. 너네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얼마 전에 미적분만 해서 좀 약간 뭐라 했었는데 얘들한테 뭐라 하면 안 돼. 교육과정 만든 사람이 일단 문과야. 그래서 진짜 문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 진짜 아주 기본적인 이과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아예 없어. 좀 약간 쓰레기야. 교육과정이 좀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만들 때도 길이의 변화율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학과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아무도 못 풀어. 왜냐면 길이를 그럼 뭘로 미분을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단어는 자동으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다는 게 생략돼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밑에 여기 70번하고 이제 74번을 풀 때도 내가 옛날에 저기 이제 실장님이랑 저기 조교쌤들 가르칠 때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 반지름에 대한 변화율, 뭐 면적에 대한 변화율 다 구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하진 않을게. 어차피 미적분 때 하게 될 거고 수투 때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자, 무조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그거 밑에다 한 줄 더 써야지. 시간에 대한이 생략돼 있다고 했지. 그 밑에는 뭐라고 써야 돼? 시간에 대해 미분하라. t에 대해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런 게 생각이 나야죠. 야,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시간에 대해 표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죠. 그림자의 길이가 t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m인데 가로등.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얘 점광원이라서 점광원은 사방으로 빛이 뻗죠. 그러니까 빛이 사방으로 뻗는데 사방으로 뻗으면 그렇죠. 잠깐 번외편으로 얘기하는데 연수고등학교나 아니면 기아리 2학년 때 배우는 친구들 때문에 어떤 이렇게 전구나 이런 것처럼 점광원들은 사방으로 빛이 뻗지만 태양빛이 오는 것들은요. 태양빛은 그냥 태양빛은 무조건 이렇게 일직선으로 사람한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니 쌤 태양도 구고 태양의 빛도 사방으로 뻗을 건데 얘네 왜 다 평행하게 온다고 봅니까? 라고 하면은 태양이 너무 커서 지구에 비해서 태양이 아무리 사방으로 빛을 뿜어내봤자 지구 입장에서는 한 방향으로 받는 것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대충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몰랐으면 알고 계셔야 돼요. 수학 문제에도 나오기 때문에 기하에서는 이제 정사형이라는 걸 배울 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에서도 지구과학에서도 저 정도는 쓰일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구 같은 거 키면은 이건 작으니까 사방으로 빛이 뻗는데 태양빛은 무조건 면으로 옵니다. 면. 알았죠? 사방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평행하게 온다고 가정해요. 왜요? 태양이 너무 커서. 아리아리아. 나도 중요한데. 잘 생각해볼게. 정사형 할 때 좀 중요해. 자, 볼게요. 그러니까 빛이 사방으로 뻗는데 태양이 아니잖아요. 뻗으면 이 친구가 이 머리를 스치는 빛까지는 바닥에 닿겠지만 얘를 만나는 빛은 닿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그림자가 이만큼 생기겠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림자 저런 의미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문제에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가 두 종류가 나와요. 자, 그림자의 이거는 약간 말장난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림자 끝의 길이.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림자의 길이는 이거야 이거. 여기 x. 이게 그림자의 길이. 자, 그러면은 그림자 끝의 길이는요. 그림자 끝의 길이는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그림자 끝의 길이는 가로등으로부터 얘까지를 의미한대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했나 싶었는데 그냥 외우기로 했어요. 굳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네. 문제를 잘 읽어보고 그림자 끝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면은 y를 t에 대해 쓴 다음에
t에 대해 미분하시면 되고요. 그림자의 길이를 물어보시면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시면 x를 t에 대해 구해낸 다음에 걔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아시겠죠?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지우고요. 우리는 이 x 파란색을 구하는 문제도 있는데 잘 읽어보니까 자, x를 구해볼게요. 야, 분명히 이거 나중에 헷갈리는 사람이 생기는데 바라는 도로 그러면 그래 니네 정도는 그래도 이거 헷갈려도 나중에 문제 한 두 번 풀어보면서 털려보면서 이제 깨닫겠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자. 봐봐 4m램에 4라고 할게. 1.6이래네. 야 지금 눈으로 봐봐. 눈으로 보기만 해도 벌써 닮음이 생기잖아. 닮음이 생겼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럼 이 사람은 가로등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가 궁금한데 아까 뭐래? 1초당 1.5m를 걸어간대? 개 빠른데? 걷는 정도가 아닌데? 거의 경보인데? 야 1초당 1m 걸어가는 게 좀 빠른 걸음이야. 진짜로 1.5m면은 거의 말이 안 되는데. 그래 또 해볼게요. 자 경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1.5m, 야 1초당 1.5m면은 2초엔 3m, 3초엔 4.5m니까 t초에는 1.5tm 같겠네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t초 후에는 1.5t 정도는 같겠죠. 자 제가 x를 t에 대해 쓰고 싶은데 이런 비례식이 나오네요. 자 4대 1.6은 대부분 이 문제는 닮음을 많이 쓰겠죠. 4대 1.6은 자 x 더하기 1.5t에 x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이거 얼마야? 4대 1.6은 몇 대 몇이야? 5대 2네요. 그렇죠. 5대 2니까 자 2x 플러스 3t가 5x니까 우리 x가 t라는 게 나왔네요. 그렇죠. xt에 대한 식으로 썼어요. xt는 t래요. xt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t를 써준 거네. 자 이제 x를 미분하겠습니다. 정답 1이에요. 네, 변화율은 1이죠. t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1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69번입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기죠. 그렇죠? 그 원 동심원이 쭉 넓어지겠죠. 가장 바깥쪽 원의 지름의 길이가 몇 초? 7씩 커진대요. 그러니까 돌을 딱 떨어뜨렸을 때 동심원이 계속 생길 건데 파동이 바깥쪽 원만 볼게요. 바깥쪽 원의 반지름이 몇 초? 7씩 커지니까 자, 반지름은 7t가 되겠죠. 1초당 7씩 커지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때 돌을 던진 후 3초 후에 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3초 후에 이 원의 넓이가 얼만큼 커지고 싶냐죠. 자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넓이를 식으로 써야죠. 넓이를 t에 대해 써야죠. 어떻게요? 49파이 t제곱이죠. 맞죠? 반지름의 제곱에 네, 파이를 곱하면 되니까 넓이가 나왔네요. 넓이 s라고 할게요. st에 구했네요. 이제 넓이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넓이의 변화율 구하고 싶으면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죠. 98파이네 파이 t네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 넓이의 변화율은 시간당 98파이씩 차이가 난대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제 이 문제 3초 후에 그 넓이의 변화를 구하랬으니까 s 프라임 3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3초일 때 변화율 3 넣으시면 얼마야? 294예요. 나올 건데 얘가 뭔 소리냐면 이 뭔 소리인지 이해해 볼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3초 뒤에 이 원은요 1초당 294파이만큼 더 커지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건 다시 한번 볼게요. 변화율 뭐라고요? 미분하는 거 뭐라고요? 미분감 뭐라고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 얼만큼 가고 싶어하는데 그 경향성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 3초일 때 딱 3초인 순간에는 3초인 순간에도 넓이는 커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3초임 순간에는 그 다음 차례에 294만큼 커지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초일 때는요. 1초일 때는 98만큼 커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셔도 3초일 때가 더 많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더 많이 커지고 싶어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가만히 냅두면은 넓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싶어 하는 느낌을 갖고 있겠죠. 네. 자, 70. 네, 4번 해보겠습니다. 74번.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3인. 근데 잘 읽어야 돼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3인 친구가 있거든요. 자, 이 구모양의 고무풍선에 공기를 계속 넣어서 길이가 몇 초? 3분의 1씩 늘어나는데요. 3초 후에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 했거든요. 자, 이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야, 9의 부피 공식 모르는 사람이 있냐 혹시? 분수 뭐야? 네,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네,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답이 있나요? 안 나오나요? 답이 잘 안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의 트릭이 숨어 있어서 풀어보라 한 건데 한번 아껴봐야 이제 경험을 하시니까 잘 보세요. 원래 고무풍선에 반지름이 3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바람을 집어 넣었는데 그러면 매초 3분의 1씩 반지름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의 바람을 넣을 때 반지름을 뭐라 표현해야 되냐면은 3 더하기 3분의 1t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3이 고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3분의 1씩 늘어난다며. 자, 이 동심원 이 수면 보세요. 수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죠. 물을 떨어뜨리면서 7t가 생겼지만 이 친구는 원래 3이 있었으니까 이게 반지름이어야 되므로 부피는 부피 V라고 하죠. 볼륨. 자, 3분의 4 파이에 3 더하기 3분의 1t의 세제곱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근데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거고 일단 그럼 미분을 해야 되겠죠? V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돼요. 저는 V를 T에 대해 썼습니다. 맞죠? 미분하니까 자, 미분 어떻게 해요? 산수인데 3 튀어나오고 3 튀어나오고 3 플러스 3분의 1t의 제곱이 될 건데 그 상태에서 속미분 3분의 1도 튀어나오면 되겠네요. 이게 미분하는 거네요. 그렇죠? 속미분 3분의 1도 튀어나와야죠. 자, 이 상태에서 몇 초일 때? 3초일 때니? 3초일 때요? 네, 3초를 딱 집어넣으면 4의 제곱 3분의 64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낚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고 안 낚이신 분들은 잘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연우는 잘했네요. 네. 자, 넘어갈게요. 일단은 변화율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변화율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왜 안 어려워요? 그냥 제가 쉽게 알려드렸잖아요. 뭘 구하라는 애가 있으면은 누구누구의 변화율을 구해줘 이러면 그 누구누구를 t에 대해
t에 대해 쓰시면 되고요. 미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 심지어 배달 문제는 학교생들이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안 낸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 오늘 처음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만 쉽시다. 네. 바로 나가면은 조금 중간에 끊기 애매하니까 지금 쉴게요. 네, 승환이 입 찢어진 것도 안 나.